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푸른 바다가 바로 보이는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30대 여자입니다. 이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에서 저희 모자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저의 결혼 생활과 시댁 식구들과의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지금 쓰면서도 이게 정말 내게 벌어졌던 일이 맞나 싶네요. 그만큼 놀랍고 믿지 못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군요. 저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여자였어요. 나쁘지 않은 학교 성적으로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디에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회사에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남편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되었고 오래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어요. 사는 방식이나 집안 규모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고 남편과 아내 역할에 충실하면 무난하게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실제로 결혼해서 전업주부로서 새 삶을 시작하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 내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넘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형편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어린 여동생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 평온한 제 삶에 돌이 던져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는 32살 동갑내기 커플이었고 아가씨는 24살 어린 나이에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변변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닌 아가씨의 임신 소식에 시댁 식구들은 야단을 치기보다는 환호를 질렀어요. 바로 아가씨와 결혼할 남자 쪽이 알아주는 화장품 회사 사장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아가씨는 학창시절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노는 것만 좋아한 문제아였어요. 친구 돈을 뺏거나 일진놀이에 빠져 시부모님 호출도 잦았다고 해요. 커서는 돈이 생기는 족족 성형을 하느라 예전 얼굴은 지금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요. 평생 사고만 치면서 살 것 같던 아가씨의 대단한 결혼 소식에 시댁 식구들은 거의 잔치 분위기였죠. 저 역시 축하해주는 마음이 컸지만 시댁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조금 과한 상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주희야, 그쪽 집안에서 널 그렇게 예뻐한다며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집 며느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뱃속의 아가가 아주 복덩이일세. 세상에나 밥을 안 먹어도 엄마는 배부르다. 사돈이 지 화장품 사장이라니. 남자친구보다 아버님 어머님이 더 극성이셔. 아기가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고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하신다니까. 어딜 가든 그렇게 기사분을 보내주시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최고급으로만 사라고 블랙카드도 주시고 너무 챙겨주시니까 이제는 귀찮을 정도라니까? 아무튼 복덩이야 복덩이. 임신해서 결혼하니까 넌 예단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가도 되겠지? 아무렴 아주 귀하게 모셔가야지 우리 딸. 아가랑 몸만 놔줘도 고맙대. 집이고 혼수고 다 오빠 내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우린 아무 신경 안 써도 돼. 주희야, 엄마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지 화장품이 지금 중국에서도 엄청 인기라더라. 세계적인 그룹이래. 시모는 무엇보다 시댁이 재력을 갖춘 대단한 집안이라는 것을 탐복했고 심지어 남편 역시 김칫국을 먼저 마시고 있더군요. 주희야, 너 결혼하면 매부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되냐?
무슨 말? 요즘 회사 다니기 싫어 죽겠다. 이참에 네 덕 보고 거기 회사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 달라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무슨 자리를 달라 그래.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매부는 무슨. 내가 지금 이 회사 좋아서 다니는 줄 알아? 아주 지긋지긋해. 저쪽 화장품 회사에서 높은 자리 하나 딱 주면 뭐 완전 내 세상이지. 안 그래? 그래 주희야. 이번에 네 오빠도 네 덕분에 잘 풀리면 얼마나 좋니? 민영이 쟤가 집에만 들어 앉아 있으니까 성범이 혼자 외벌이로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집안은 사돈한테 자리 하나 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래? 알았어. 내가 우리 재원 오빠한테 말 좀 잘해볼게. 걱정 마. 그 집 사람들 지금 내가 말만 해도 껌뻑 죽는다니까? 정말? 내 동생 이주희 진짜 대박이다. 나 기대하고 있을게. 미리 고맙다 주희야. 남편은 벌써 아가씨 사돈 회사에서 당연히 높은 자리 하나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 시모 역시 계속해서 부추기더군요. 저는 불안했어요. 남편을 말려봐도 이미 눈에 뭐가 씌었는지 도통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전에 없었던 더 큰 문제는 시모가 아가씨 사돈댁과 저희 집안을 계속해서 비교하며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강원도 바닷가 쪽에서 20년째 건어물 장사를 하고 계세요. 저는 항상 열심히 사시는 두 분을 존경했는데 지화장품 집안의 등장으로 갑자기 저희 부모님께 화살이 향했던 거예요. 건어물 장사하는 사돈이랑 이렇게 수준 차이 나서 되겠니? 주희야, 재원이한테는 네 새언니네 집이 그런 장사한다는 거 알리지 마. 격 떨어진다고 싫어하실라. 내가 알아서 그런 건 말 안 하지. 어머님 아가씨,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지나쳐? 지금 생각해보니 니네 집이 더 지나친 것 같구나. 그때 아주 딸을 빈손으로 우리한테 떠맡긴 거 아니니? 네가 이 집에 시집 볼 때 해온 게 뭐가 있어? 맨입으로 딸내미 하나 시집 보낸 거지. 안 그러니? 집이랑 혼수할 때 저도 일부 보탰어요. 꼴랑 5천만 원? 주인은 결혼하면 저기 한강 보이는 50억짜리 집에서 산댄다. 너한테 받아보지 못한 사돈도 이제야 주희한테나 좀 받아볼 것 같구나. 입이 10개라도 넌 할 말 없지? 너무 화가 났어요. 한순간에 저와 부모님을 죄인 취급하는 시모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열받는 건 그 옆에서 깝죽대는 남편이었어요. 엄마가 참아. 나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뭐 받은 거 없어. 가면 맨날 오징어국이나 황태국 끓여주시고. 말도 마. 입에서 비린내가 진동한다니까. 여보,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거 맛있다며 잘 먹더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야, 그럼 그 앞에서 내가 비린내 나서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 차라리 주인의 사돈처럼 뭐 사먹고 사입으라고 돈을 주시던지. 당신네 집 참 그래. 시모와 아가씨가 있으니 의기양양해진 남편의 막말이 도를 넘더군요. 다들 그만 싸워요. 아무튼 내가 그 집 사람 되면 다들 좋은 일 생길 테니까 기다려봐요. 우리 아기 들을라. 왜 이렇게 큰 소리들을 내고 그래요? 맞다. 뱃속에 우리 손주 나쁜 소리 들으면 안 되지. 다들 돌아가. 그날 이후 시모와 남편의 이상행동은 계속되었어요. 하루는 시모가 전화를 걸어와 하는 말이 민영아, 집이니? 아니요. 잠깐 마트에 나왔어요. 그래? 그럼 이따 주인네 좀 갔다 와라. 아가씨한테요? 왜요? 애가 워낙 몸이 약한데
임신을 해서 그런지 요즘 많이 힘들어하더라. 가서 빨래랑 청소도 좀 해주고. 너 지금 마트라 그랬지? 잘 됐네. 먹을 것도 좀 사가서 해주고 해. 새언니 좋다는 게 뭐니? 저는 속으로 보글보글 끓었지만 혹시라도 안 해주고 아기가 잘못되면 나중에 더 큰 원망을 들을까 억지로 아가씨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곤 했어요. 한두 번 이런 일이 반복되자 시모와 아가씨는 고마운 것도 모르더군요. 언니, 나 갑자기 시원한 수박이 먹고 싶은데 좀 사다 줘요. 여름도 아닌데 수박을 어디서 구해요? 아기가 먹고 싶다는데 그럼 어떡해요? 남자친구도 지금 미국으로 출장 가서 못 사다 준단 말이에요. 사다 줘요. 언니, 저 이불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좀 빨아줘요.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지금 이불 빨래를요? 저 이제 하준이 어린이집 파원 시간이라 픽업하러 가야 되는데. 그럼 저 이불 냄새만 맡으면 욕지기가 나는데 임신한 제가 참고 그냥 덮으란 말이에요? 언니도 아들 있으면서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하준이 픽업하고 다시 와서 해줄게요. 언니, 어제 부엌에서 개미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알아요? 개미약 좀 사다가 여기저기 붙여줘요. 개미약은 붙이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주말에 아가씨가 좀 하지 그랬어요. 나 냄새에 예민한 거 몰라요? 그런 냄새 맡으면 머리까지 띵하단 말이에요. 나 쓰러지면 아기 책임질 거예요? 그런 냄새에 쓰러지고 그러지 않아요. 언니는 임신할 때 오빠가 다 챙겨줘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알았어요. 사다 붙여줄게요. 이처럼 아가씨는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저를 도우미처럼 부려먹더군요. 남편한테도 슬쩍 얘기를 꺼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 역시 똑같았어요. 주희 임신했는데 그럼 어떡해. 평생 그러는 것도 아닌데 좀 참고 해줘라. 당신이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준이 어린이집에 있을 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뭐. 당신도 주희한테 잘 보여야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어? 나는 뭐 임신 안 해봤어? 지금 아가씨는 예민해도 너무 예민하게 굴어. 그래, 예민한 건 그렇다 치고 어머니나 아가씨 모두 나를 무슨 한여 부려먹듯이 하니까 이러는 거야. 나도 집안일하고 하준이 뒤치다꺼리하고 바쁜데 좀만 참으라니까.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해주면 어쩌란 거야. 네가 이해해. 남편 역시 임신한 아가씨 편에서 철저히 저의 고통을 외면하더군요. 평온하고 단란했던 저의 일상이 무너지자 저는 너무 괴롭고 서러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가씨의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아가씨는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데 배가 나왔다며 짜증을 부리더군요. 엄마, 나 원래 날씬하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아줌마처럼 배 나온 드레스라니? 우리 주희 이뻐. 임신한 거 뭐 티도 안 나는데. 그래. 그리고 결혼식은 그거 금방 끝나. 이것만 잘 해치우면 아가 낳고 앞으로 네 앞에 탄탄대로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알았지? 결혼식에 연예인들도 온대. 내가 걔네보다 더 예뻐야 하는데.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쁘지. 그런데 연예인들도 온다고? 세상에 사돈댁이 어마어마하긴 한가 보다. 그 무슨 국회의원도 온다며. 아버님 고향 친구래. 오빠네 집 엄청 빵빵하지? 그런 집안 남자를 사로잡은 내 딸이 너무 대견하다. 딸 덕에 엄마도 이제 호강길만 열렸어. 엄마 친구들도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 이참에 엄마도 친구들 걸러. 오빠네 집이랑 경 맞추려면 엄마도 너무 후진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노는 물이 달라져야지. 그럼 그 옛날 과거 다 알고
그런 사람들은 결혼식에도 안 불렀어. 시모와 신우는 이번 결혼을 황골탈퇴할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무사히 결혼식도 끝나고 몇 달 뒤 신우도 아이를 출산했어요. 귀여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루는 시모와 남편 그리고 아들 하준이를 데리고 신우의 아이를 보러 갔어요. 신우가 사는 집은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기 그지없더군요. 고급 사모님 코스프레를 한 신우는 명품 옷을 입은 아기를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손주, 귀하디 귀한 우리 손주. 아우 예뻐라. 엄마 조심해. 애한테 뽀뽀하지 마. 새겨놀 마. 알았어. 아가씨, 아기 낳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기 한번 안아봐도 돼요? 그러세요. 작은 아기를 품에 안으니 하준이 어릴 때가 생각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하준이가 아이를 만져보고 싶다며 손을 뻗쳤어요. 어머, 얘, 너 지금 어딜 만져? 저리 가. 아기한테 떨어져. 하준이 너 지금 아기 만진 거야? 그렇게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나. 맴매할 거야. 시모와 신우의 야단과 윽박에 하준이는 놀라 제 뒤로 숨어버렸어요. 아니에요. 하준이가 만지려고 했어도 제가 못하게 했을 거예요. 하준아, 괜찮아. 놀랐지? 이리 와. 괜찮기 뭐가 괜찮아? 애가 어쩜 저렇게 조심성이 없니? 아무거나 덥석덥석 만져보려 하고. 우리 귀한 손주 얼굴에 손톱 자국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너 애 단속 좀 잘해라. 어머니, 하준이가 꼬집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얘도 아직 애기예요.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하준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왜 소리를 지르게 해? 너 얘가 어떤 앤 줄 알고 그러는 거야? 같은 핏줄이라고 다 같은 손주 아니다. 얘는 엄청난 고급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애라고. 네? 옛날 같았으면 장차 왕이 되라이라고. 하준이랑은 비교할 수 없어. 너무 황당했어요. 같은 손주인데 누구는 천하고 누구는 귀하다뇨. 그것도 애들의 할머니인 시무가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어이없더군요. 남편은 급하게 저와 하준이를 데리고 나왔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어요. 쟤는 지 회사 손주야. 나중에 그 큰 회사를 물려받을지도 모르는데 네가 그냥 흘려들어. 엄마도 놀라서 하준이한테 그렇게 말한 걸 거야. 하준이도 어머니 손주야. 쟤도 그냥 잘 사는 할아버지 손녀인 것 뿐이잖아. 애가 귀엽다고 만져본 것 뿐인데 그렇게 큰 소리로 야단칠 일이냐고. 당신은 하준이 놀란 거 안 보여? 그냥 참자니까. 조용히 잘 넘어가야 나중에 좋은 일 생기지. 우리 그냥 흘려듣자. 어? 남편 역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나 하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먼저 돌아왔고 남편이 저녁에 술 한잔 걸치고 들어오며 하는 말이 엄마가 미안하대. 놀라서 엄마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말이 나왔대. 그게 끝이었어요. 시모 입으로 직접 들은 사과도 아니고 남편을 통해 말을 전한 걸로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 일로 남편과 이혼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막상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아이를 길러야 하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너무 막막하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단념하긴 했지만 시댁과 거리를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짐 정리를 하다가 서랍 한 구석에 아들 하준이가 아기 때 입었던 옷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어리석게도 전에 있던 일을 또 까먹고 아기 옷을 신우이에게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거니 바로 받더군요. 아가씨,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준이 아기 때 입었던 옷이 많네요. 제가 깨끗하게 입혔던 것들이에요. 지금 영재 입으면 딱 잘 맞고 좋을 것 같은데 애기들은 빨리 크니까 옷이 금방금방 작아지더라고요. 이것 좀 가져다 드릴까요? 네? 뭐라고요? 언니 제정신이에요? 네? 아가씨,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 영재한테 지금 하준이가 입던 옷을 입히라고요? 우리 영재가 어떤 애인 줄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입던 옷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가 입었던 옷이 더럽다는 뜻이에요? 과일물 하나도 들지 않았을 정도로 깨끗하게 입혔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쁜 의도로 한 말도 아니고 아기들 금방 크니까 새 옷 살 것 없이 아끼시라고 말한 거잖아요. 언니는 아끼고 살아요. 난 물쓰듯 펑펑 써도 안 모자라니까요. 기분 몹시 나쁘네요. 기분은 제가 나쁜 거죠, 아가씨. 좋은 의도를 어떻게 그렇게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우리 애한테 남이 입혔던 걸 또 입히겠다는 생각 자체가 더럽다고요. 남이요? 하준이가 남이에요? 말이 그렇단 거죠. 우리 영재는 양말도 명품만 신겨요. 그런데 입던 옷이라니. 이런 데서 레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저는 순간 뒤통수가 땡기더군요. 이게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인 건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바로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 너 정신이 있니? 어디 감히 하준이가 입던 걸 영재한테 준다 그래? 네?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귀한 우리 손주한테 어떻게 입혔던 중고를 들이대? 내가 전에 뭐라 그랬어? 영재는 귀한 DNA를 갖고 태어난 애라고 했잖아. 그때 말귀 못 알아들었니? 아무거나 먹이고 아무거나 입혀도 되는 애가 아니란 말이야. 어이가 없어서. 어이는 제가 없어요, 어머니. 하준이도 똑같은 손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도 하준이가 입었던 게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럽고 안 더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하디 귀한 우리 영재한테 새 것 먼저도 모자란데 어떻게 그걸 갖다 줄 생각을 하냔 말이야. 입히려면 고어원이나 갖다 주든지. 주겠다는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받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야지. 받는 사람이 싫다는데. 그럼 그냥 괜찮다고 하면 되지. 왜 우리 하준이까지 더럽네 어쩌네 하면서 심한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가 옷을 싸들고 집 앞에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의도로 물어본 건데 어머니나 아가씨 두 분 다 이렇게까지 난리 피울 일인지 모르겠네요. 뭐? 난리? 너 말 다 했어? 어머니가 하신 말은 제가 다 고분고분 들어야 하고 제가 하는 말은 다 쓰레기 같으세요? 어머머, 얘 봐. 어쩐지 너 시집 온다고 인사 왔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더니 결국은 시댁 식구들을 아주 싸잡아 모욕하는구나. 모욕은 어머니가 먼저 주셨잖아요. 나는 사실을 말한 거고 너도 현실을 좀 직시해라. 니네 집 뭐 볼 거 있어? 주인애랑 비교나 되겠냐고. 그냥 바닥을 벌벌 기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쌍심지를 켜고 대들어. 내가 우리 아들 결혼 잘못 시켰지. 이런 못 배운 며느리를 들이다니. 아기 옷 얘기가 왜 저희 집 얘기까지 번지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제발 결혼시켜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저희 엄마 아빠를 들추세요? 솔직히 너 시집 올 때 뭐 해온 거 있냐? 그 돈 몇 푼 보탠 걸로 생색내기는. 저희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그 얘기세요. 주희 결혼시켜보니까 더 열받아서 그런다. 자기 딸 보내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도 도움도 안 되는지. 아가씨도 뭐 해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랑 니네 집이랑 같니?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리 주인은 돈을 받고 데리고 간 거고. 어머니랑 얘기를 할수록 더 어지럽네요. 저까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만 끊겠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집에 들어온 남편이 가방을 내던지며 제게 말했어요. 당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나대지 말라고 했잖아. 왜 애 옷을 주네만에 해갖고 이 난리야? 뭐? 나대? 아가씨 생각해서 애 옷 좀 주겠다는 게 나대는 거야? 우리 하준이한테 뭐 몹쓸 병이라도 있어? 그거 입으면 병이라도 나? 당신까지 도대체 왜 이래? 당신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인애는 많다 못해 넘쳐 흐르니까 걔 생각 안 해줘도 돼. 걔가 명품을 사다 입히든 거적대기를 갖다 입히든 신경 쓰지 말라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욕먹을 일인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어른들을 보며 큰 우리 하준이가 불쌍하네. 저는 속상한 마음에 하준이를 데리고 바로 부모님이 계시는 강원도로 향했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어요. 이서방도 참, 네 편 좀 들어주지. 그래도 이서방도 하준이가 마음에 걸려서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걸 거야. 그 집 사람들 다 미친 것 같아. 아가씨네가 무슨 왕이 된 것처럼 싸구더라. 이서방도 그 화장품 회사에 높은 자리 하나 목 빠지게 기다리면서 저러는 거야.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다 미쳤어. 하지만 전처럼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녀가 될 걸 생각하니 두려웠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영이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정 힘들다면 하준이 데리고 강원도로 와.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 딸이 힘든 거 엄마는 싫어. 엄마 아빠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오니 싸운 것도 잊었다는 듯이 거실에서 남편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희를 맞아주더군요. 당신 왔어? 왜 이제 와? 내가 걱정 많이 했잖아. 이게 다 뭐야? 주인의 사돈이 준 선물. 선물? 우리한테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좀 쓰겠다는데 이유가 어딨어? 거기 진짜 돈 많나 봐. 딴 건 아니고 영재가 얼마 전 100일이었잖아. 그래서 선물 돌린 거래. 우리까지 이렇게 생각해주니 얼마나 감사해. 거실은 온통 선물 꾸러미가 가득했어요. 이것 봐. 당신 것도 있어. 난 괜찮아. 안 받을래. 이거 엄청 비싼 화장품이라던데. 백화점에 가서 사면 100만 원은 좋게 넘을 거라는데. 엄마는 600만 원짜리 가방 받았대. 주희한테는 차 한 대 더 뽑아주시고. 주희 진짜 시집 잘 갔어. 남편은 사돈댁으로부터 선물 받은 노트북을 열었다 펼쳤다 하며 아이처럼 좋아하고 있더군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아예 잊은 듯 했어요. 저는 피곤해서 말할 힘도 없었어요. 나 하준이 씻기고 잘게. 피곤해. 당신 이 화장품 써봐. 난 됐어. 진짜 안 받을 거야? 준 사람 성의도 있는데. 안 받으면 나 이거 중고마을에 판다. 당신 마음대로 해.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아이와 누웠는데 눈물만 계속 흘렀어요. 당장 이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은데 아무 능력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했어요. 하준이에게도 너무 미안했고요. 결국 이번 사건 역시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게 되었고 전 참담한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다만 그날 이후로 명절이나 큰 행사 빼고는 저는 시댁에 일절 찾아가지 않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모에게 괘씸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저한테 아예 관심을 끊으셨어요. 아무튼 서로 만나서 불편해지는 경우가 줄어드니 그나마 낫더군요. 2년 동안 그렇게 지내니 다시 제 생활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러는 동안 하준이는 유치원을 다녔고 신우는 그 사이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어느 날 엄마에게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민영아, 어쩜 좋니? 이모가 하늘나라로 갔어. 뭐? 이모가? 이모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 노처녀였는데 엄마와 가까운 거리에서 살았어요. 자매가 서로 의지하고 살갑게 지냈는데 작년부터 이모가 몸이 안 좋아지더니 1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강원도로 급하게 가서 이모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하준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모가 돌아가셔서 나 지금 빨리 강원도 가야 해. 오늘 나 대신에 하준이 유치원 끝날 때 맞춰서 꼭 데려와. 저는 부랴부랴 강원도를 향했고 상심에 빠진 엄마를 달래며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한테도 참 잘해주던 이모였는데 이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엄마 때문에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었죠. 늦은 저녁 시간 한참 조문객을 받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하준 어린이 어머니시죠? 네, 맞는데요. 어디시죠? 여기 경찰서입니다. 하준이를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지며 아찔했어요. 저는 상복을 입은 채로 미친 사람처럼 달려갔어요. 경찰서에 가니 하준이가 멍하니 앉아있더군요. 하준아, 너 왜 여기 있어? 엄마. 저를 본 하준이는 펑펑 울기 시작했고 저도 놀라서 같이 울었어요. 다행히 어머님이 미아 방지 지문 등록을 미리 해놓으셔서 이렇게 찾을 수 있었네요. 아버님은 계속 시도했지만 통화가 안 되더군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남편한테 하준이를 부탁하고 간 건데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요. 하준이를 진정시키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하준아,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유치원으로 데리러 안 왔어?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가? 할머니가 와서 같이 주의고문에 갔었어. 근데 할머니랑 고모가 나한테 나가라고 해서 엄마 찾으러 나왔어. 너한테 나가라고 했다니? 왜? 나도 몰라. 문 열고 나왔는데 다시 안 열어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엄마 찾으러 갔어. 잠시 후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어요. 당신 하준이 유치원 안 갔어? 나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 엄마한테 부탁 좀 했지. 주인의 애들 보러 간다길래 하준이도 데려가라고 했고. 왜? 뭐 잘못됐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하준이를 나가라고 했대. 혼자 나와서 나 찾는다고 돌아다니다가 길 잃어서 경찰서에서 연락 왔었어. 나 장례 치르다 전화 받고 이렇게 허겁지겁 온 거야. 하준이가 뭘 잘못했겠지. 엄마랑 주희가 왜 애한테 나가라고 해. 당신은 아들 미아될 뻔했는데 그렇게 속 편한 소리가 나와? 그리고 회식이 뭐라고 애를 다른 데 맡겨. 우리 엄마인데 다른 데라니. 그럼 당신이 데리고 강원도 가지 그랬냐? 장례를 치르는데 애를 어떻게 데려가? 아, 몰라. 나 지금 엄청 피곤해. 애가 잘 돌아왔으면 됐잖아. 나 잘 거야. 그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확실히 결심할 수 있었어요. 아빠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과 그동안 같이 산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저는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하준이 왜 내쫓으셨어요? 내쫓긴 누가 내쫓아? 지발로 나간 거지. 쟤 이제 고작 6살이에요. 나간다고 해도 붙잡으셨어야죠. 밥을 줘도 싫다. TV를 틀어줘도 싫다. 장난감도 싫다. 어쩜 애가 그렇게 클수록 고집불통이니? 너만 계속 찾는데 시끄러워서 주인의 애들이 잘 수가 있어야 말이지. 엄마 찾으러 간다길래 나가서 잘 찾아보라고 했다. 어쨌든 경찰서에서 안전하게 데리고 있었다며. 경찰서에서 없었으면요. 애를 잃어버렸으면요. 찾았으면 됐지. 뭘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난리야. 아가씨는 애들만 소중하세요? 진짜 이건 남의 아이라도 그렇게 내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한때는 제가 너무 벽을 치고 살았나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너무 정상이었네요. 어머님, 아가씨, 어머님 아들 모두 미쳤어요. 뭐? 너 말 다 했니? 전 이제 미친 사람들이랑 말도 섞기 싫어요. 저 하준이 아빠랑 이혼할게요. 가진 것도 없는 게 이혼은 무슨? 왜? 이혼하고 니네 부모님한테 가서 건어물이나 팔려고? 네 마음대로 해라.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살인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겨우 참고 돌아왔어요. 제가 밖에서 구걸을 하며 살더라도 이런 사람들과 제 아들을 핏줄이랑 끈으로 엮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부모님은 얼른 정리하고 강원도로 오라며 말씀하셨고요. 남편은 생각보다 쉽게 이혼을 해주더군요. 나는 참 당신이 안타까워. 왜 지 복을 차고 앉아있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주인의 집안이 보통 집안이야? 좀만 참고 견디고 있으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다 싫다고 이렇게 이혼이나 하고. 당신은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이야. 앞을 아주 잘 내다보고 당신이랑 헤어지는 거야. 그쪽 집안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뭘 하사하시겠어. 뭐 자리라도 맡겨놨어? 당신 꿈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빨리 정신 차려.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아무튼 내가 나중에 잘 나간다고 배 아파하지나 말고 하준이나 잘 키워. 전 남편은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벌써 지 화장품 회사의 임원이 다 되었더군요. 그렇게 저는 하준이를 데리고 강원도를 향했어요. 하준이도 느끼는 게 있는지 아빠를 전혀 찾지 않았어요. 걱정 반 두려움 반을 안고 부모님 집에 도착했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5층짜리 상가 안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사실 그 건물이 돌아가신 이모 것이었거든요. 평생을 혼자 산 이모는 돈을 모아 건물과 지금 사는 아파트를 사뒀고 자식이 없어 줄 사람이 없었죠.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느낀 이모는 아파트와 건물 모두 엄마 명의로 돌려놓았고 엄마는 갑자기 큰 재산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네가 이모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렴. 우리랑 같이 지내고 싶으면 그 아파트를 아예 팔던지 전세를 놔도 되고. 이모가 정말 큰 은인이네. 엄마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주고 갈 줄이야. 그러니 말이다.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불쌍한 내 동생 결혼도 못 해보고 자식도 없이 평생 돈만 모으다 죽었는데 내가 이걸 정말 받아도 되는지.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모 잘 챙겨줬다며. 이모가 고마워서 엄마한테 남기고 간 걸 거야. 저와 하준이는 엄마 아빠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고 이모의 아파트는 좋은 가격에 바로 팔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5층짜리 건물에 부모님 가게 말고도
여러 가게가 입점해 있었는데 달마다 들어오는 월세가 굉장히 쏠쏠하더군요. 돈이 많이 생겼지만 부모님은 가게를 접지 않고 전보다 더 열심히 장사를 하셨어요. 저 역시 그 건물에 작은 카페를 차려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게 되었어요. 바다 뷰가 좋은 곳이라 손님들이 제법 끊이지 않는답니다. 하준이도 이곳에 잘 적응하고 밝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요. 저도 이제야 제 삶을 다시 찾은 느낌이라 하루하루가 설레고 카페 일을 즐기고 있어요. 그러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화장품 회사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 굴더니 아가씨가 이혼당하며 모은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더군요. 우연한 기회에 신우의 큰아들인 영재가 친아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된 사돈댁은 둘째 아들까지 유전자 검사를 했고 정말 놀랍게도 둘째 역시 친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첫째와 둘째의 아빠도 서로 달랐던 거고요. 알고 보니 신우는 결혼하기 전 이미 만나는 남자가 있었고 임신까지 했는데 클럽에서 놀다가 하룻밤을 보낸 회사 사장 아들에게 당신 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모두를 속여 지 화장품 사장의 며느리가 된 것이고요. 심지어 결혼 생활 중에도 계속 외도를 해서 또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임신을 했고 그렇게 거짓말이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아빠가 다른 두 아이와 함께 신우는 처참하게 내쫓겼다고 하더군요. 딸의 결혼 후 든든한 사돈을 뒀다며 늘 자랑이었던 시무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주제도 모르고 화장품 회사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전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겠고요. 신우는 다행히 법적인 처벌은 면했지만 숟가락 하나 갖고 나올 수 없이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딸과 손주들까지 자기 집에 얹혀 살게 되자 시모는 김치 공장에 나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일하고 있는 듯해요. 신우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정도만 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고요. 전 남편도 퇴사는 영원히 꿈도 못 꾸고 그냥 죽은 듯이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군요. 이들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전화 한 통 받게 되었어요. 울먹거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시모였어요. 민영아, 잘 지냈니? 어쩐 일이세요? 전화를 다 주시고. 너 주희 얘기 들었지? 애들 얘기하고. 네, 듣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네요. 민영아, 우리 지금 많이 힘들어. 제가 봐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너 강원도 가서 가게도 열고 잘 지낸다면서? 부모님이 건물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요? 그런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우리 좀 도와주렴. 도와달라고요? 뭘 어떻게 해요? 난 지금 하루에 10시간씩 김치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계속 서서 일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너무 아파. 주희도 애들 때문에 아르바이트만 조금씩 하고 있고. 그래서요. 거기 부모님 건물에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장사 없을까? 뭐든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주희나 나나 많이 바뀌었다. 성범이도 너랑 헤어지고 후회 많이 하고 있어. 예전에 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뭐 그래주면 너무 고맙다는 거지. 한때 우리 하준이 할머니셨고 고모였고 아빠였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구질구질한 모습 보일 거면 다시는 나타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우리 모자는 그쪽 집안이랑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민영아, 네가 화난 거 나는데 그래도 전에 저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세요? 영재는 하준이랑 다르게 무슨 고급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는 둥, 더럽게 입혔던 옷을 왜 갖다 주냐는 둥. 전 아직도 생생하게 다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어떠세요? 진짜 더러운 건 아줌마 딸 아닌가요? 딴 남자애를 임신하고선 그렇게 당당히 결혼을 하다뇨. 정신 못 차리고 또 딴 남자애를 낳고. 정말 들을수록 놀라운 일이네요. 제가 그 사돈댁이었으면 당신들 벌써 다 깜빵 보냈을 거예요. 앞으로 착한 일만 하면서 사세요. 네? 오열하는 전 시모를 두고 저는 먼저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사실 두 아이를 생각하면 좀 딱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준이한테 한 짓을 곱씹어보니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집안 사람들은 그 이후로 다시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전에 들을 수 있는 소식도 이제는 없어요. 아이들만은 건강하고 착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저는 이제 암울했던 과거는 훌훌 털어버리고 자신 있게 제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싶어요.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게 말이에요. 지난 일로 저 역시 배우고 깨달은 바가 많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자만하지 말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자. 앞으로 제 인생의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 같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가족들과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